초속 68km로 우리 태양계를 관통하는 괴물이 있습니다. 물리 법칙을 깨는 궤도로 날아오는 이 천체는 지름이 최대 24km에 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탐지된 가장 큰 성간 방문자입니다. 은하 중심의 수십억 별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발견됐죠. 놀라운 건 NASA가 아니라 집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뒤지던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먼저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 우주 침입자의 이름은 새아이 아틀라스이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몇 달 뿐입니다. 이 발견의 전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구독은 유튜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10월 1일 밤 칠레의 아틀라스 망원경이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목성 궤도 근처를 가로지르는 희미한 빛점이었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레리 디노가 일상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죠. 그 물체는 등급 18의 희미한 빛이었지만 속도가 말이 안 됐습니다. 태양에 대해 초속 68km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건 우리 태양계에 묶인 어떤 천체도 가질 수 없는 속도거든요. 탈출 속도가 보통 초당 42km에서 45km 사이인데 이 물체는 그걸 엄청나게 초과했습니다. 디노의 혈액이 얼어붙은 이유죠. 예비 계산 결과 이 천체는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태양의 중력을 완전히 벗어날 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A121PI3G라는 암호 같은 명칭이 붙었는데 사수자리 방향, 즉 우리 은하 한가운데서 내 태양계로 진입하고 있었죠. 이건 수천 년 만에 돌아온 평범한 혜성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은 부정할 수 없었는데 이 속도는 물체가 태양 중력에서 영원히 빠져나간다는 걸 보장하거든요. 일반적인 타원 궤도 대신 이 물체는 눈부신 속도로 쌍곡선 궤적을 그리며 내 태양계를 가로질러 성간 공허로 다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내에 전 세계 천문대가 가장 역한 망원경을 이 신비한 방문객에게 향했죠. 소행성 센터는 첫 24시간 동안 31개 관측소에서 122건 이상의 관측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전문가와 아마추어 모두가 전례 없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7월 2일 공식적으로 새아이 아틀라스로 지정됐는데 로마 숫자 3은 우리 태양계를 통과한 세 번째 확인된 성간초체라는 의미입니다. 신비로운 오우무아무아와 익숙한 보리소프 해성을 포함하는 독점적인 클럽에 속하게 된 거죠. 하지만 새아이 아틀라스는 이미 그 어떤 것과도 다른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관측이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는데 이건 단순한 죽은 바위가 아니었거든요. 망원경들이 희미한 혼수 상태와 꼬리를 감지했는데 우주를 가로질러 최소 2만 5km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별들 사이에 차가운 심연을 떠돌던 이 고대 방문자가 태양 에너지가 얼음 표면을 가열하면서 깨어나고 있었던 거죠. 발견 타임라인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NASA가 놓친 것에 대한 폭로였습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 샘 딘이 가정용 컴퓨터로 보관된 아틀라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검색했는데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딘은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성간 방문자의 선명한 이미지를 발견했는데 공식 발견보다 몇 주 전이었죠.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른 시기 관측도 발견됐는데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츠비키 일시 시설에서 촬영한 거였습니다.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죠. 이 우주 침입자는 전문 천문학계가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인식하기 전에 여러 차례 사진이 찍혔던 겁니다. 샘 딘은 새아이 아틀라스가 더 일찍 발견된 이유를 의심했는데 혜성이 은하 중심의 울창한 별들 앞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혜성이 수십억 개의 배경 별들 사이에서 식별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 물체는 대놓고 숨겨져 있었는데 밤하늘에서 가장 붐비는 지역에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연장된 관찰 일정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물체의 실제 궤적을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간의 분석 끝에 새아이 아틀라스가 유의의 궤도 20류를 가진다는 게 밝혀졌는데 이는
우리 태양계를 통과하는 어떤 물체에게도 기록된 가장 극단적인 궤적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이해하려면 지구의 궤도가 거의 0에 가까운 20율로 거의 완벽한 원을 나타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76년 주기를 가진 헨리 해성조차 0.967의 20율에 불과하죠. 이것들은 결합된 궤도로 스스로를 닫아 무한히 반복되는 수학적 곡선입니다. 20율이 2를 초과하면 기본 수학이 완전히 변하는데 물체들은 무한히 뻗어나가지만 결코 돌아오지 않는 열린 곡선인 쌍곡선을 따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간 천체를 정의하는 거죠. 하지만 6.2의 20율은 이론적 한계를 거의 넘어서는 무언가를 나타냅니다. 새 아이 아틀라스는 태양의 중력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가장 개방적인 쌍곡선 궤적 중 하나를 따르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조차도 물체는 태양 중력이 약간만 경로를 꺾을 수 있을 정도로 빠릅니다. 마치 부드러운 바람으로 총암을 돌리려 애쓰는 것과 같죠. 하버드 천문학자 아비 로에브는 이렇게 극단적인 궤도 매개 변수가 새 아이 아틀라스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우주 방랑자 개체군에 위치시킨다고 계산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이 물체가 초기 추정보다 훨씬 작을 가능성이 크고 이와 같은 성간 방문자는 이전에 계산된 것보다 훨씬 드물다는 거죠. 정확한 궤적 계산은 추가적인 충격적인 세부 사항을 드러냈는데 새 아이 아틀라스가 우리 태양계에 들어온 경로가 황도면에 대해 175도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역행 방향은 행성의 운동과 거의 반대 방향인데 이 극단적인 경향은 외계 기원을 확인하며 성간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복잡한 중력 상호작용을 경험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혜성은 10월 29일 근일점에 도달할 예정인데 폐양에서 1356 천문 단위 거리로 화성 궤도 바로 안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접근 도중 새 아이 아틀라스는 최대 태양열 가열을 경험해 분광 분석을 통해 그 진정한 조성과 내부 구조를 밝혀낼 가능성이 있죠. 이 속도를 이해하려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90초 이내에 도달하거나 10분 이내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이 속도는 너무 극단적이어서 새 아이 아틀라스를 이전에 관찰된 것 이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데 신비로운 오umu아무아는 초속 20유로미터에 달했고 보리소프 해성은 초속 32km로 이동했지만 새 아이 아틀라스는 기록된 역사상 확인된 성간 천체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는 물체들이 태양의 중력을 피해 속도를 늦추지 않고 빠져나가도록 보장하죠.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혜성의 쌍곡선 초과 속도는 약 초속 60km로 측정되는데 태양계를 거의 들어간 속도와 같은 속도로 벗어날 것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이처럼 놀라운 속도의 물리학은 수백만 년 전 먼 항성계에서 일어난 우주적 폭력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물체들은 부드러운 중력 조우로 이러한 속도를 내지 못하거든요. 새 아이 아틀라스는 아마도 다른 행성계 외곽에서 거인 행성이나 지나가는 별과의 치명적인 중력 상호작용으로 외계 태양 궤도에서 튕겨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혜성의 궤적 분석 결과 우리 은하의 중심 지역에 위치한 사수자리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 경로는 은하수 대부분 별이 위치한 평평한 평면인 은하 원반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컴퓨터 모델들은 이러한 극한 속도를 달성하려면 여러 번의 중력 조우 또는 단일 재앙적인 사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데 쌍성계나 초신성 폭발 혹은 별 질량 블랙홀과의 근접 조우가 물체를 이런 속도로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혜성은 수백만 년, 심지어 수십억 년 동안 성간 공간을 이동해 왔을 가능성이 크고 최근에야 우리 태양계에 도착했죠. 이 속도를 더욱 놀라운 점은 새 아이 아틀라스가 속도가 줄어들 기미가 전혀 없다는 건데 우리 태양계에서 태어나는 물체들이 예측 가능한 타원 궤도를 따르는 것과 달리 이 방문객은 태양을 지나 어둠 속으로 영원한 여정을 이어가면서도 그 속도를 유지할 겁니다.
초기 관측에 따르면 새아이 아틀라스는 최대 24km에 달할 수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탐지된 가장 큰 성간 천체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전의 두 우주 방문자들을 엄청난 차이로 압도합니다. 이 크기 추정치가 정확하다면 이 발견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성간 방랑자를 대표하는데 신비로운 오umu아무아는 몇백 미터에 불과했고 보리소프 해성의 핵은 지름이 400m에서 500m로 추정됩니다. 새아이 아틀라스는 이전 성간 방문자보다 한 자릿수 크기, 지름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정확한 크기 측정은 여전히 매우 도전적인데 새아이 아틀라스는 밝은 반사 혼수 상태 가스와 먼지로 둘러싸인 활동 중인 해성이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보통 먼 천체의 밝기를 크기 대리 지표로 사용하지만 해성이 방출한 물질이 이러한 추정에 간섭을 주는데, 즉 실제 크기는 지름이 5km에서 50km까지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해성이 2025년 6월 25일 반대 통과 시점에 밝게 나타났는데 그 결과 주변 먼지 구름이 반대 급증 효과로 밝아졌습니다. 이 착시 현상은 햇빛이 먼지 입자에서 직접 반사되어 밝기가 크게 변할 수 있어 크기 계산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하버드 천문학자 아비 로에브는 크기와 수적 밀도 추정의 조합이 성간 공간에서 지속 불가능한 질량 밀도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는데 그의 분석에 따르면 새아이 아틀라스의 핵 반경은 400m 미만으로 보리소프 크기와 비슷하며 이 크기의 물체는 초기 추정보다 훨씬 낮은 개체 밀도를 가진 매우 희귀한 개체군을 대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아이 아틀라스는 다른 성간 해성 보리소프에 비해 약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제로 단위 표면 적당 가스와 먼지를 적게 생성하는 훨씬 더 큰 원자일 수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 행동 패턴은 일반적인 휘반긴 태양계 해성과 다른 조성이나 내부 구조를 나타낼 수 있죠. 인류가 새아이 아틀라스를 조사할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세대에 한 번 있는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전 세계 천문학계 사이에서 전례 없는 긴박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성은 2025년 9월까지 관측 가능한데 이 천체는 안전한 망원경 관측을 위해 태양에 너무 가까이 지나갑니다. 태양 눈부심이 그 후 12월 초래 별의 반대편에서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 그 물체를 숨기는데 이미 태양계에서 탈출하기 시작했죠. 행성 천문학자들은 로웰 천문대의 디스커버리 망원경을 이용해 해성을 관측했는데 지구와 우주의 거의 모든 대형 망원경이 몇 주 안에 해성을 발견하고 추적할 시간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나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행성 천문학자가 즉시 망원경으로 달려가거나 이메일을 보내 앞으로 몇 일 내에 망원경 관측 시간을 요청했거든요. 이 매혹적인 물체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달 있을지 모르지만 빨리 연구할수록 작동 원리를 파악해 태양계를 통과하는 나머지 여정을 더 빨리 계획할 수 있죠. 유럽 우주기관 천문학자들은 전 세계의 망원경을 이용해 이 천체를 추적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광범위한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체를 탐지하고 특성화하는 임무의 일환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새아이 아틀라스의 비밀을 푸는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나타내는데 이 성간 방문자의 진짜 구성과 구조를 충격적으로 명확하게 밝혀낼 전례 없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웹의 고급 적외선 기기는 광학 망원경에 완전히 보이지 않는 열복사와 분자 신호를 감지할 수 있어 다른 항성계에서 온 물질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여는 거죠. 망원경의 L2 라그랑주 지점 위치는 해성이 근일점에 접근하고 통과할 때 최적의 기하학을 제공하는데 근적외선 분광기는 동시에 수백 개의 다른 파장을 관측해 새아이 아틀라스의 팽창하는 혼수 상태 내에서 수많은 화학종의 존재와 풍부함을 드러내는 상세한 스펙트럼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증기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와 메탄과 암모니아와 복잡한 유기화합물은 모두 놀라운 정밀도로 감지할 수 있는 특징적인 적외선 방사선을 방출하죠.
당혹스러운 오umu아무아가 외계 기술에 대한 난폭한 추측을 불러일으킨 것과 달리 새아이 아틀라스는 천문학자들이 정상적인 성간 혜성이 예측 가능한 물리학을 따르고 신비롭지 않게 행동할 것으로 기대하는 대로 정확히 작동합니다. 오umu아무아는 2017년에 등장해 즉시 격렬한 과학적 논쟁을 촉발했는데 이상한 비중력 가속과 매우 특이하게 길쭉한 형태와 전혀 보이지 않는 혜성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특징들은 점점 더 저명한 연구자들이 인공적 기원이라는 진지하게 논란이 되는 가능성을 포함한 이국적인 설명들을 제안하게 만들었죠. 하버드 천문학자 아비 로에브는 오umu아무아가 외계 문명이 제작한 가벼운 돛을 포함한 외계 기술을 나타낼 수 있다고 유명하게 주장했는데 물체의 가속 패턴과 비정상적인 반사율과 길쭉한 치수가 자연스러운 혜성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듯 보여 과학적 미스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아이 아틀라스는 완전히 다르고 상쾌하게 직설적인 이야기를 제시하는데 초기 관측이 이론적 예측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정상 혜성 활동의 명백한 징후를 드러냈습니다. 2025년 10월 3일은 새아이 아틀라스가 단 2,90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화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궤도 우주선이 성간 방문자에 대해 지금까지 얻은 최고의 전망을 제공하는 우주 탐사에서 전례 없는 순간을 표시할 겁니다. 화성찰 궤도선과 마스 익스프레스와 마뱅과 아뱅과 호프 탐사선을 포함한 화성 궤도선들이 원래 행성 과학을 위해 설계됐지만 상세한 혜성 관측에 완벽하게 적합한 기기로 이 우주 방랑자를 연구할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화성의 관점에서 새아이 아틀라스는 가장 가까운 접근 동안 겉보기 등급 11에 도달할 수 있어 이미 화성 시스템에 위치한 고해상도 카메라와 과학기기에 의해 쉽게 탐지될 수 있는데 이 밝기 수준은 혜성을 기존 우주선의 탐지 능력 내에 잘 배치합니다. 화성 정찰 궤도선의 고해상도 카메라는 화성 표면에서 1m보다 작은 특징을 분해할 수 있어 혜성의 핵 구조와 표면 특징에 대한 전례 없는 세부 사항을 잠재적으로 포착할 수 있죠. 새아이 아틀라스의 발견은 희귀한 성간 방문자들을 일상적인 과학 관측으로 바꿀 천문 조사 능력의 혁명적 변화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칠레의 베라 루빈 천문대는 지금까지 건설된 가장 고급 하늘 조사 시스템을 나타내는데 10년 동안 몇 밤마다 전체 남반구 하늘을 반복적으로 스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 거대한 32억 픽셀 카메라는 단 15초 만에 하늘의 3.5도를 커버하는 이미지를 촬영하는데 운영 첫 주 동안 루빈 천문대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200개 이상의 소행성을 발견해 움직이는 물체를 찾는 데 놀라운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탐지 속도는 다른 모든 지상 및 우주 기반 관측소가 일반적으로 1년 전체에 걸쳐 발견하는 것을 훨씬 초과하죠. 연구자들은 천문대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 태양계 너머에서 온 훨씬 더 많은 방문자들을 발견해야 하며 천문학자들이 흩어진 고립된 발견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이들을 연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새아이 아틀라스가 태양 주위를 광대한 궤도를 완성하고 성간 공간으로 다시 여정을 시작한 후 그 우주는 자신이 가진 비밀을 우주 공허로 운반할 텐데 수백만 년 동안 우리 태양계나 다른 어떤 별계로도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혜성의 쌍곡선 궤적은 태양계에 진입한 속도와 거의 같은 속도, 즉 태양에 대해 약 초속 68km로 우리 태양계를 빠져나갈 텐데 근 1점 통과 중 태양 중력 가속도로 추가 속도를 얻으며 새아이 아틀라스가 목성과 토옥성과 천왕성과 해왕성의 궤도를 넘어 바깥쪽으로 질주할 겁니다. 2026년 3월 16일까지 혜성은 목성에서 5,400만 킬로미터 이내를 통과하며 최종 중력 부스트를 통해 출구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데 이 만남은 새아이 아틀라스가 우리 우주이웃을 영원히 떠나기 전에 경험할 마지막 중력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해왕성 궤도를 벗어나면 혜성은 차가운 성간 우주 깊은 곳으로 귀환 여정을 시작할 텐데 온도가 절대 0도에 가까워지고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이 수백만 년에 걸쳐 점차 표면 조성을 변화시킬 겁니다.
유럽 우주기관의 해성 요격 임무는 빠르면 2029년에 발사될 예정인데 궤적 계산이 호의적이라고 증명된다면 새아이 아틀라스를 포함할 수도 있는 성간 방문자와의 전례 없는 근접 조우를 달성할 인류에 가져온 희망을 나타냅니다. 임무에 참여하는 에든버러 대학교 천문학자는 해성 요격기가 올바른 궤적에서 발견된다면 새아이 아틀라스를 요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새로운 베라 루빈 천문대는 이 물건들 중 하나의 발견 속도를 높일 겁니다. 해성 요격 우주선은 L2 라그랑주 지점에서 우주에 대기할 텐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접근하는 적합한 목표물을 요격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센티넬 전략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잠재적 성간 방문자들도 포함해 발사 후 발견된 물체에 대한 신속한 배치를 가능하게 하죠. 이 임무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목표물에 접근하는 3개의 별도 우주선으로 구성되어 단일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포괄적인 3차원 관찰을 제공합니다. 새아이 아틀라스는 단순한 천문학적 호기심 이상의 것을 나타내는데 인류의 우주 미래와 은하계 전역에서 생명의 잠재력에 대한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우주의 전력 역할을 합니다. 이 성간 방문자는 우리를 더 넓은 우주와 직접 연결하며 우리 태양계가 물질과 정보가 별개 사이를 자유롭게 흐르는 역동적인 은하 환경 내에 존재한다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새아이 아틀라스의 고대 핵에 보존된 화학 신호들은 수십억 년 전 다른 행성계에 존재했던 조건에 직접 샘플을 제공하는데, 각 분광 측정과 조성 분석은 은하계 전역에서 행성 형성 과정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새아이 아틀라스의 성공적인 연구는 우리의 기술 역량이 일상적인 성간 천체과학에 필요한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데, 첨단 탐사 시스템과 정교한 기기와 전 세계 조정된 관측이 이제 이러한 희귀한 기회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추출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새아이 아틀라스가 태양계를 여행하며 우주 심연으로 돌아올 때 새로운 지식과 향상된 역량과 미래 발견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춘 변형된 과학 공동체를 남깁니다. 성간 고고학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먼 세계에서 온 물질의 직접 검사를 통해 은하의 숨겨진 역사를 연구할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죠. 새아이 아틀라스의 이야기는 인류가 태양계를 떠나지 않고 진정으로 은하를 탐사한 순간으로 기억될 겁니다. 초속 68km로 우주를 질주하며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극단적인 궤적을 가진 이 우주 총알은 별들 사이 어둠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은하 중심의 수십억 별 배경에 숨어 있다가 탐지를 아슬아슬하게 놓칠 뻔한 것에서부터 전문가들이 외계 자연을 알아기 전까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몇 주 동안 추적해왔다는 충격적인 폭로까지, 새아이 아틀라스는 우리의 우주 감시 시스템에서 중요한 약점을 드러냈고 시민과학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수학은 부인할 수 없는데 이전 성간 방문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유기의 궤도 이심률과 속도, 그리고 이것을 지금까지 탐지된 가장 큰 우주 방랑자가 되게 하는 크기 추정치가 수백만 년과 수많은 광년의 우주에 걸쳐 있는 폭력과 생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새아이 아틀라스가 우리 은하가 외계 행성의 화학 신호를 가진 성간 천체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인데, 하와이 대학교의 존 톨리가 매년 상당수가 우리 내 태양계를 통과한다고 인정한 것은 우리가 비밀을 밝히려는 우주적 전령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은 현실이죠. 화성 궤도선들이 10월에는 전례 없는 이미지를 촬영할 예정이고,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비밀을 밝혀낼 겁니다. 전 세계 지상 관측소들이 역사상 가장 집중적인 성간 연구를 조정하고 있는데, 우주의 스포트라이트에 잠시 비친 후 새아이 아틀라스는 영원히 공허 속으로 사라지며 모든 미스터리를 안고 은하계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 수백만 년 동안 떠다니다가 잠재적으로 또 다른 항성계를 마주칠 겁니다. 미래에는 더욱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질 텐데, 베라 루빈 천문대는 희귀한 방문객들을 일상적인 과학으로
변모시킬 거예요. 요격 임무는 인류가 최초로 다른 별계에서 온 물질과 근접 접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죠. 새로운 우주 방랑자 한 명 한 명은 천문학에서 가장 큰 퍼즐에 조각을 더하는데 지구 같은 세계가 은하계 전역에 얼마나 흔한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새 아이 아틀라스가 우리에게 외계 세계가 정기적으로 우리 우주 문 앞을 방문하는 현실을 주시하는 눈을 갖게 했습니다. 이 방문객을 추격할 가능성은 끝이 될 것이지만 우주 고고학의 더 큰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